안녕하세요, 요아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그림을 그릴 때 필수로 사용하게 되는 툴에 대해서 속성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그림을 그리시거나 초보이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구체적인 설명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훑어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프로그램은 클립 스튜디오 기준인데 포토샵에도 비슷한 툴들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할 툴들은 이렇게 6개입니다. 레이어, 브러쉬, 지우개, 선택 범위, 자동 선택, 픽셀 유동화. 한번 살펴볼까요? 클립 스튜디오를 켜주시고요. 왼쪽 위에 있는 메뉴를 보시면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신규를 클릭, 작품 용도에 따라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할 게 아니라서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일러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입력하고 웹 전용 게시물이나 인쇄가 필요하지 않은 낙서 같은 그림들은 해상도를 72로 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레이어라는 창이 있습니다. 레이어는 층을 계속 쌓아가는 건데요. 필름지 같은 걸 위로 계속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콘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레스터 레이어, 신규 벡터 레이어, 그리고 신규 레이어 폴더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쭉 넘어가면 레이어 마스크가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미 그린 그림을 손실 없이 지운 것처럼 가려줄 수 있고요. 마스크에서 우클릭, 마스크를 삭제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도 가능합니다. 한 칸 위에 클리핑이 중요한데요. 작업한 영역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덧칠을 하거나 명암을 넣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합성 모드를 살펴볼게요. 블렌딩 모드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2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위쪽의 레이어 속성을 바꿔서 아래에 합성하는 느낌이에요. 아까 만들어준 클리핑 레이어를 선택 후 합성 모드에서 곱하기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이 겹쳐 진하게 나왔죠? 마지막 색 보정할 때 많이 활용하는 툴입니다. 이제 왼쪽의 도구들을 볼 건데요. 순서대로 펜, 연필, 붓이 있습니다. 여기서 브러쉬를 선택하고 아래의 도구 속성에서 크기나 불투명도, 그리고 손떨림 보정 등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주로 펜 쪽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브러쉬들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든 브러쉬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래로 내려와서 지우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지우개입니다. 기본 설정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편의상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브러쉬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도구 속성에서 크기나 농도, 손떨림 보정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끔 벡터용도 사용하는데요. 이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위쪽에 선택 범위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외에도 타원, 꺾은 선, 선택펜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주로 올가미를 사용합니다. 원하는 만큼 면을 잡아 색을 채워줄 수 있고요. 간혹 선과 면 사이에 덜 칠해진 공간을 어미로 선택해 칠하거나 반대로 지우고 싶은 영역을 다시 올가미로 그려 백스페이스를 눌러 지워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동 선택을 보시면요. 흔히 마법봉이라고도 부르는데 닫힌 영역이나 바깥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잘 닫혀 있어야 확실하게 선택이 되어서 색을 칠해줄 수 있고 아래의 도구 속성에서 틈 닫기나 색의 오차 등을 조정해 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물방울 2개의 혼합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요.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픽셀 유동화가 있습니다. 이미 그림을 그렸는데 얼굴이 너무 넓어졌거나 인체의 일부분을 살짝 안으로 집어넣고 싶을 때 다시 그리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때 이런 기능을 활용해 형태를 보정해줄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게 저번 업데이트 이후로 선화뿐만이 아니라 폴더 통째로 수정이 가능하게 되어서 이미 작업해둔 완성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툴들입니다. 이 툴들을 이용해 제가 예시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먼저 레이어를 추가하고 브러쉬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며 선을 끝내줄게요. 자, 레이어를 추가, 자동 선택 툴로 캐릭터 바깥쪽을 선택한 후 컨트롤 시프트 I로 선택 영역을 반전,
컨트롤 백스페이스로 색칠할 영역을 잡아줍니다. 레이어 2번이 생겼는데요. 여기 있죠? 요걸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 레이어 2번에다 클리핑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색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성 모드에서 곱하기를 선택 후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기서 곱하기를 눌러서 그림자가 질 부분에 어두운 색으로 한 번 더 칠해줍니다. 삐져나간 선들은 다시 클리핑을 해서 없애주고요.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줄게요. 어쩐지 귀와 달의 비율이 맞지 않죠? 이때 폴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폴더에 선과 색칠한 레이어들을 함께 집어넣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픽셀 유동화를 사용해 볼게요. 색 혼합에서 보조도구에 픽셀 유동화로 들어가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서 귀를 맞춰주고 다리 길이도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짠!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지요? 외에도 다양한 툴이나 소재들이 활용이 되지만 난생 처음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오늘 설명해드린 것만으로도 매우 생소하실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하며 작업하고 직접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지털 드로잉에 필요한 툴 6개를 알아봤는데요. 강좌 영상은 의외로 공수가 많이 들어가서 잘 못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면 좀 더 부지런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